송은석 의원님실과 한반도 선지자 재단이 함께 여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은석 의원님, 오늘 세미나를 함께 주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척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윤두현 의원님, 그리고 추경호 수석 부대표님, 촉박한 일정에도 흔쾌히 발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군의 변곡점에 들어설 차기 정부의 역사적 소명은 참으로 중차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와 기회가 넘치고 공동체 가치가 존중되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문명국가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억강부약의 이분법에 올라탄 대중영합과 하향평준화로 치닫는 대정요법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가 집단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고 보모국가 환상을 깨뜨려 자율과 책임이 선순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금 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두 제도는 선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본소득의 효시는 18세기 정치 철학자 토마스 페인의 바닥지대였습니다. 그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누구든 성인이 될 때 일시배당과 50세 이후 노령연금을 지급하자고 주창했습니다. 현대복지국가의 기틀을 놓은 윌리엄 비브리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그 변용입니다. 기본소득은 시장을 중시하는 학자들도 환영합니다. 의무의 소득세를 주창한 밀턴 프리드만은 기본소득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 퇴치에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 주지하시듯 의무의 소득세는 미국에서 1975년 근로장려세제로 변형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최대 걸림돌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기존 복지제도의 통폐합입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최근 연구에 공감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대다수가 세금을 내는 선진국에선 기본소득이 근로유인을 해칩니다. 둘째, 선진국에선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니 근로장려세제나 기존 선별복지를 정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셋째, 복지가 허술하며 소득정보가 불투명하고 행정 역량이 미흡한 개도국에선 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본소득은 중산층에 유리하고 빈곤층엔 불리하며 미래 세대에 특히 불리합니다. 이런 4가지 논점들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의 여건은 기본소득 시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토지이익배당금 제도 왜곡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토지 공개념의 원조라고 할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를 재원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의 일종인 시민 배당을 지급하자고 웅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주의 불로소득은 비판했지만 부가가치를 늘리는 토지 개발은 지지했으며 노동, 자본, 건물에 대한 과세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일각에선 헨리 조지가 주택 중과세나 심지어 부유세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합니다.
무릇 유권자는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는 합리적으로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는 불합리한 편견을 지닙니다. 정치인은 그 틈새를 공략해 군중 심리와 건시안을 부추깁니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식인들이 지적, 중재, 설득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까닭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그런 디딤돌이 되고 대한민국의 한 세대 넘어까지 내다보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은석입니다. 오늘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한선재단 박주환 이사장님께서 소상하게 그 문제점과 역사적 연역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덧붙인다 하고 한다면 문제는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너무나 쉽게 내뱉고 또 거둬들이고 또다시 하겠다라고 하고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력한 주자 중에 한 사람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께서 계속해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한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또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또 단서, 조건을 붙여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진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이 중요한 과제를 국민 앞에서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데 토론을 하려면 각자의 입장이 명확하게 있어야 그 어느 입장이 더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호응을 공감을 갖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무엇을 대상으로 토론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그 신뢰성, 정치인으로서 특히나 중요한 후보 입장에서의 정치적인 신뢰성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과제가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와 아울러 또 처음에는 국토보유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과세를 해서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하고 뭐 이중과세, 삼중과세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름을 또 이렇게 바꿨어요. 토지이익 배당금리라고. 세금이 아니라 이익을 배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거부감이 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굳이 뭐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여기 제주대학교의 정수연 교수하고 강성진 교수 두 분께서 발제를 잘 해주실 거고 또 이 자리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 대안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가 되지 싶습니다.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정말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방안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인지 논의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재환 한선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그 김기현 원내대표님하고 추경호 의원님 또 와주셨습니다. 또 박수영 의원님도 오셨고 윤두현 의원님도 와주셨습니다. 모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금 시일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새해 이민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호랑이의 기상으로 우뚝 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화두로 기본소득 그리고 토지이익 배당금을 다시 우리가 상기해보자는 차원의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이 매우 뜻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두 개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과 어찌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나라의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틀을 만들 것이냐에 관한 그런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송원석 의원님 또 그리고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그 박지원 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반시장 정책, 반시장 정책 뭐 그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거의 폭정이라고 해야 될 만큼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내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산무정권이라고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만 그 산무는 뭐냐? 무능하다. 정말 무능한 사람들만 계속 헤드쿼터에 두면서 그 사람 무능한 사람들만 계속 붙잡고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낭떠러리를 향해 질주해왔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무는 뭐냐? 무식하다. 아는 게 없다. 실력 없는 사람들을 붙잡고서 계속 지금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꼭 가야 될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달아왔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고 방역 정책도 마찬가지고 전부 거꾸로 치달아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세 번째 무는 뭐냐? 이게 참 이게 뭐 이 용어를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흔히 사용한 용어를 쓴다면 무대뽀다. 무식하면 겸손하기를 해야 되는데 무식한 집단이 무대뽀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식, 무능, 무대뽀 이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갉아먹어버렸다. 5년 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뤄왔던 성과를 5년 만에 다 갉아먹어버렸다고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서 가는 이재명 후보 오히려 더 심하게 지금 이 산무정권을 향해 내닫고 있다. 더 강한 산무정권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완전히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질 것이다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제도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소득 불균형 문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하고 다 이렇게 연관해 보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아무런 실질적 고민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 막 던져놨다가 또 나중에 또 거두어들이고 거두어들이는 게 또 아니다 그러기도 하고 도대체 헷갈리는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 또 거기다가 토지이익 배당금제, 국토보유세라고 하더니 또 그게 철회했다 그러다 철회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또 토지이익 배당금제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갈팡질팡하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전법을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이제 이 토지 보유 벌금제 아니겠습니까? 말이 뭐 이익 배당금제 벌금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몇 년, 4년, 5년 지나고 6년, 7년 지나면 국토를 전부 다 국가가 몰수해가는 꼴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게 전 토지의 국유가 되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농후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이게 우리 많이 앞서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정말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진지한 고민을 갖고 앞장서서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더 이상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국토보유세 얘기를 토지이익 배당금제 얘기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과제다 이러는데 정말 웃깁니다. 이게 도둑 잡아라는 거 비슷하다. 아니 당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몸통이 그 설계한 몸통이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자기가 앞장선다 그러면 이게 도둑 잡으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는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그냥 내뱉는단 말이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정말 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다른 분은 몰라도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할 입장은 못 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하여간 이렇게 저희 당 입장에서나 우리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그에 대한 대안도 계속 제시해가면서 국민들의 희망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은석 의원님께서 사실 그 일에 앞장서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저희들 다 뒷받침해서 과연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자격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좋은 제안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기를 기대에 맞이하면서 세미나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양해도 되는 줄 알았으면 저도 사양할 걸 그랬어요. 이 석학들 앞에서 제가 이 정책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안 맞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반박을 할까 합니다. 무식하면 겸손해야지 하는데 무식이 곧 용기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 게, 전문가에게 맡기면 항상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무식하면 부작용 생각 안 하고 처리하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저는 이제 아시는 분 하시겠지만 저 이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뵙던 우리 박 장관님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통상 정치부 기자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고의 애국자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나라 걱정하지 자기 편 걱정 크게 안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대부분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겪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편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사실 이 말을 만든 것은 옛날 박이태 대변인이셨거든요. 그분이 만든 말이 지금 다시 우리 입에 회자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편만 챙기고 남은 완전히 다른 잣대로 재니까 그래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심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쪽 당 후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이상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5천만 원 넣어가지고 5천억인가를 벌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만배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넣고 5천억 만배 수익을 얻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런 이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라 맡겨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권교체 외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정권교체 왜 외치냐? 너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정권교체를 하는 이유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 펴야 되는데, 그 정책을 펴야 하니까 집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외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하는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인터넷에 봤는데요.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의 공통점. 제일 첫 글자를 이렇게 딱 쓰면 이재명 후보는 동그라미, 지읒, 미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음, 지읒, 이응입니다. 앞뒤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